너 나중에 이제 그거 알고 나니까 너네들 그거 다 돈들 구린 돈 아니야. 뭐 세금은 잘못되지 않았어. 이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거기에다가 등록 세금 신고하고 그러시고 나오시는 데는 대한민국은 완전 자유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애들이 제주도에다가 땅을 사면서 그렇게나 많이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부산의 코스트라인 예쁜 데는 전부 다 제주도 중국 애들이 다 땅을 샀는데 정작 우리는 사실은 대한민국 반도는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무방비로 가만히 놔두고 있을 때가 솔직히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나가서 살 만한 나라가 뭐 과연 몇이나 되는 거죠. 어디를 가겠어요. 그렇죠? 저는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호주 개인적으로 한 27년 살았고요. 근데 호주 부동산을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에이켈리스를 한 건 저는 2007년부터 해서 지금 올해 9년째인데 호주 부동산만큼 저는 전 세계에서 가치 있는 부동산은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전 세계에 제가 보기에 전 세계의 지금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은 결국은 식량과 자원과 환경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식량과 자원과 환경을 세계를 다 만족시키는 나라가 전 세계에 저는 호주뿐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는 나라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꺼주세요. 그래서 뭐 지금 중국 애들이 도대체 이 나라에다가 투자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여러분한테 이따가 제가 중국 애들이 과연 이제 이런 소리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전 세계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증시 폭락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증시가 우리가 옛날에 개미군단 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갖고서도 한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계속 증시가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완전 폭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는 지금 휘청휘청하죠. 특히나 가장 많이 어필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를 되면서 다들 이제 그 중국 증시가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들 퀘스천하는 게 뭐냐면 과연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자국에서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외 투자 특별히 호주 투자를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다들 퀘스천들 막 그런 들을 많이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더 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라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어쨌든지 체제가 뭐예요? 경제 체제가. 그 나라는 공산당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안 바꿨어요. 그렇죠? 공산당 체제예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 체제에서 그동안의 산업화를 쫙 하면서 과거 20년 동안 그 어느 나라보다 경제 성장을 그냥 거의 두 자릿수로 그렇게 해갖고서는 해갖고 왔는데 지금 그 나라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다른 나라에도 빼돌리고 싶은데 그 첫째 대상국이 호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가 어디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딱딱해요? 왜 이렇게 굳어 계세요? 브리스벤 분들이 좋은 데 사시면서 뭐? 제가 너무 딱딱하게 하나? 어디예요? 첫 번째가 호주고 중국 애들이 어디를 많이 투자한다 그래요? 두 번째 나라가 아프리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도예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옆에 호주도 지금 투자를 안 해요. 호주도 몰라서 자 호주에 지금 친구분들 여기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봤었을 때 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여기에다가 정작 투자를 안 했어요. 그쵸? 그리고 퍼스트 홈바이어들도 많고 아무것도 안 산 사람들이 너무 많으신데 나도 여기서 안 했는데 내 친구 한국에 있는 친구가 호주에다가 투자를 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프론트 라인에 한국에 나가서 그렇게 마케팅 하는 회사가 저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해외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하기 싫으면 한참 이렇게 숨이 찬데 박근혜 정부는 나는 뭐 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 애들은 다 와갖고서는 그렇게 투자하기를 하고 우리는 정작 나가서 하지 못하면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꼭 총칼을 겨둬야지 침략을 하고 땅을 빼앗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사고 있는 거가 이게 바로 경제 침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는 못하고 있어서 특별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많이들 영주권자만 여기에서 살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만 여기에서 부동산 살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 손님들 호주에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자기 소득만 베리파이, 소득만 증빙을 하실 수가 있으면 호주 부동산 살 수 있어요. 나중에
은행이 그 사람의 인컴을 갖고 이게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주택을 은행은 다시 가져가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교사다, 경찰관이다, 공무원이다, 만약에 이게 해갖고 뭐 연봉도 좀 세고 이런 사람은 뭐 70%까지도 받고, 근데 대부분 저는 그냥 한 50% 정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 부동산 지금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미나 오셔갖고 여러분들 사는 것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계속 중국 애들 때문에 호주 부동산은 다 올랐어. 이놈의 중국 애들 이러면서 우리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게 하나 업체가 해갖고선 될 일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호주 부동산 사이트라는 사이트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상하네. 내가 세미나 많이 하는데 오늘 굉장히 무겁네. 왜 이러지? 제가 뭘 잘못하고 있지? 자, 호주 부동산 이게 하면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오늘도 오신 거에 호주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는 퀸슬랜드예요. 퀸슬랜드에서는 특별히 에스이크라고 해서 사우스 이스트 퀸슬랜드가 가장 뜨거워요. 위에 있는 뭐 메카이, 글래디스톤 뭐 저기 마캠튼 이런 데는 소개라고 한데 거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다 말하는 거는 사우스 이스트 퀸슬랜드라 해서 선샤인 코스트, 그 다음에 브리스베인, 그 다음에 골드 코스트, 이 세 개가 가장 호주에서 호주 전 지역의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보는 데예요. 제가 네, 죄송한데 여러분보다 조금 더 뜨거운 데가 솔직히 시드니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지금 어떠냐면 상황이 브리스베인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세미나 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로서 우리 회사가 보는 손님의 숫자가 시드니에서 지금 훨씬 많아요. 그러면 브리스베인은 이러고 있으면서 그냥 기회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한테 안 사고 어디 숨어서 또 다른 데 사시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평균은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드니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웨이크업 타임이에요. 지금 웨이크업 하셔야 돼요. 예? 지금 브리스베인은 17%씩 연에 17%씩 계속 오르고 있는 시장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남보다 그거 안 하는 거로 나는 17%씩 까먹는 거야.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부동산을 하면서 시드니에서 이제 지금 뭐 여기 잠깐 시드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컴페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호주의 부동산 시드니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투베드 웬만한 지역은 다 그냥 밀리언 넘어요. 웬만한 지역은. 웬만한 동네는. 그러니까 CBD 한복판이었다 그러면 1.3부터 정도 시작한다고 보셔야 되고 투베드에 그것도 60 스퀘어 언더예요. 네? 60 스퀘어 언더예요. 그리고 한 10몇 킬로 된다. 여기처럼 딱 서드뱅크나 에이마이 플레이스 정도 된다 그러면 요새 짓는 거는 한 83만 불? 투베드가. 그랜드도 80 스퀘어 언더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시드니에 지금 이제 호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를 저는 뭐로 잡느냐면 호주의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라는 거에 가장 단언하는 거는 뭐냐면 인구예요. 부동산은 경제 원칙이에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릴 때 가격이 올라가고 거꾸로는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호주는 앞으로 인구가 엄청나게 는다 그래요. 어느 정도 늘어요? 2040년까지 4천만을 봐요. 지금 2,300만이에요. 그러면 거의 더블이 느는 거예요. 호주의 인구는 전 세계의 인구는 가장 많이 늘었었을 때가 언제냐면 베이비 부머 시대예요. 1946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46년에서부터 64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전 세계에 다 베이비 부머예요. 그때가 가장 인구가 전 세계는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지금서부터 2040년까지가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늘 때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늘면 어쨌든지 호주 경제는 좋아져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해요. 대한민국은 죄송하지만 조국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나라는 소망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게 출산율이에요.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인구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모든 경기 지표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 이건 뭐 여담인데 시드니에 얼마 전에 김문수 옛날 도지사가 시드니에 오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뭐 포럼 같은 거를 했는데 그때 발표한 것 중에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4가지 위기가 있어요. 그때 첫 번째 꼽는 게 뭐냐면 인구예요.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심각해요. OECD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가장 아기를 안 낳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뭐 어느 지역에 특수는 있을 수가 있지만 점점
큰 곡선 자체는 나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호주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호주의 인구가 그렇게 느는데 자 그러면 호주에서도 지금 이제 호주의 인구는 출산율은 한 1.7 정도를 봐요. 근데 그러면 호주에서 인구가 느는 거에 가장 큰 거가 뭐냐면 바로 이민이에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호주가 앞으로 거의 한 10년 동안의 이민 정책은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 좋아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호주에서 복지가 탄탄하고 그래서 복지를 지금 뭐 65세부터 저희가 연금을 펜션을 꼬박꼬박 받았는데 이제 2017년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되죠? 67세가 돼요. 2020년이 되면 이제 70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주에 와서 그렇게 연금을 꼬박꼬박 받던 시대는 거의 여러분들 포기를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아세요?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재산이 이번에도 지금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냐면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기가 30만 불짜리 50만 불짜리 집인데 이걸 20년 30년 갖고 있으면서 웬만한 어르신들 20년 30년 시드니에서 사신 분들은 대부분들 다들 얼마가 됐냐면 프로퍼티가 1.8에서 2밀 정도가 다 됐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쿼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거를 팔고 여기 와갖고서는 노후에 와서 퀸슬랜드에 와서 노후 생활을 하고 싶은데 뭐에 걸리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심플한 문제가 또 아니더라고요. 뭐에 걸리느냐? 내 재산이 내 집 빼놓고 캐시로 25만 불 이상을 갖고 있으면 펜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펜션 다 자기의 노후 대책 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보험이 끊기게 생겼으니까 지금 시드니 요새 아시잖아요. 여기도 기후가 그렇지만 많이 추워지고 겨울이 이제 많이 추워지고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밑에 남극에서부터 지금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anyway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도 여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있는 이게 맨날 이렇게 청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젠가 50만 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떤 날 나이가 먹었는데 나한테 보장된 노후라는 건 제가 살아보니까요 당연한데 없어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보장된 노후라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나보다 10년 더 먼저 산 사람, 20년 더 먼저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부를 적어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하고 어떻게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카피를 하고 기울기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100세 시대인데 자 우리가 연령은 60 이상이 되면 우리가 뭐 어디를 다녀요? 직장을 어디를 다닐 수 있어? 하다못해 우리가 60 이상이 됐는데 청소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피지컬한 일은 하나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할 거예요? 60 이상이 되고 난 다음에 100세까지 살면 4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제가 이때까지 발견한 거는 노후 대책 중에 부동산보다 더 큰 거 좋은 거를 못 발견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그걸 알려주세요. 만약에 다단계가 있다 그런 거가 있으면 알려주시든지 저는 그거 이외에 다른 거를 발견한 게 없어요. 부를 만드는 거에 이것보다 더 지금 30만 불 40만 불짜리 사갖고 20년 30년 있다가 이게 2배 3배 되는 거 이상의 저는 발견한 게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많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부동산을 하면서 시드니나 한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들 오시면서 자기 플라이트는 다들 돈을 내요. 100불이면 뭐 미리미리 끊으면은 왕복 100불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념이 뭐냐면 우리가 해외를 간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뒤지는 게 누구예요? 내 친척이고 친구고 동창이고 다 찾아서 누가 있나? 괜찮어. 난 샤워만 하면 돼. 그냥 소파에서 자도 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습성은 솔직히 우리는 자는데 돈을 굉장히 아껴요. 우리는 그 돈으로 100불, 200불 해갖고 여자들 자켓을 하나 내가 사 입지. 그걸 내가 안 쓴다. 이게 우리의 저거예요. 뭐 그게 뭐 저는 좋다 나쁘다도 아니에요. 그런데 호주 애들이나 외국 애들, 유럽 애들은 해외를 나가면서 이러면서 항상 어코모데이션을 편안하게 내가 자야 되고 그 돈을 그냥 아예 쓰는 거로 해놓죠. 그렇죠? 200불, 300불 써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200불, 300불 그거 쓰기가 그렇게 막 넉넉하진 않아. 어쨌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숙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
저희가 지금도 뭐 계속 손님도 오고 있고 뭐 여기가 이름이 어쨌든지 펜트하우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서브 펜트하우스인데 서브 펜트하우스는 뭐 손님들 6명 이렇게까지 들어오셔갖고 자기네들이 쿠킹하고 뭐 이렇게 다 시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에서도 뭐 손님들 많이 오고 이러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메리튼이 하는 서비스 아파트먼트랑 다 똑같아요. 그런데 메리튼의 서비스 아파트 가시면 쿠크밥솥은 없죠. 저희는 쿠크밥솥까지 갖다 놨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필요하실 일이 있으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지 그리고 시설은 어떠냐면 로얄 파인스 리조트 안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저희 회사 뭐 시드니 사무실이고 골드코스트 사무실이고 저희는 이제 한국에 조그맣게 사무실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랑 만나는 건 여기서 만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회사는 이것만 하려고 그러는 회사는 아니고 상업용 물건 예를 들면 베르사체 호텔 그 다음에 오페라하우스 앞에 파크 하얏트 뭐 이런 호텔들 저는 특별히 제가 옛날에 호텔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호텔들 한국이랑 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좀 해요. 다 죄송한데 뭐 자신 있게 말할 건 아니고 다 못 팔았어요. 다 일본 애들 중국 애들한테 다 뺏겼죠. 우리는 너무 늦어요. 아직까지 한참 걸려요.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베스먼트 디벨롭먼트인데 이제 롯데가 와서 저기 골드코스트에다가 프로젝트 하고 이랬었죠. 그것처럼 제2의 제3의 롯데가 많이 들어와서 이 땅에 전 세계에서 아파트 제일 잘 짓는 곳을 나라는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건축 문화를 좀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저의 개인적인 포부는 자원 러비스트가 되는 거예요. 왜 AK 링스인가? 저희 회사가 왜 AK 링스에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면 좋은가는 저희는 호주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이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는 시드니, 멜번, 아들레이드, 브리스벤, 골드코스트, 이분 캔버라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는 저희가 이렇게 다 네트워킹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가 예를 들면 시드니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시드니에 가서도 저희 회사를 그냥 찾으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 회사는 세컨핸드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여기에 메인 스트리트에 5번지에 서디뱅크에 집을 팔아달라. 저희는 그건 전문이 아니에요. 저희는 전 호주에 분양만 전문해요. 분양이라는 건 세지. 그러니까 분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분양이 있고 후분양이 있거든요. 선분양은 이렇게 그림만 실제로 있는 거고 후분양은 다 지어졌어. 근데 이제 아무도 산 적은 없어. 근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선분양이 됐든 후분양이 됐든 저희는 분양만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디벨로퍼들이랑 전부 다 저희는 독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웬만한 프로젝트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에어컨이 컸다 그럴 때 여기서 좀 컨트롤할 수 없나? 자, 조금 잘 지나가고요.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주부동산점 KR을 저희가 런칭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말로도 호주부동산점 KR을 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서는 저희가 호주부동산자리라는 글자만 쳐도 저희가 제일 위에 프리미엄 링크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아직 네이버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네이버하고 저희하고의 또 프라이드의 수제가 조금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거의 많이 이제 저희 물건이 아무래도 조금 많은데 그래서 조금 주위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나시면 좀 로그인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 이제부터 세미나를 시작할게요. 우리 이런 얘기 오늘 좀 같이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부동산 정보 제가 당연히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 끝나고 나서 한번 이런 거 내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10년 후를 나는 호주에 와서 준비 과연 하고 있는가. 제가 이거 안 하고 그냥 살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제 결론은.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자, 제가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민이 왜 나오나? 이민하고 부동산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호주를 오셨었을 때 이거는 어느 데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가 그 나라의 사회 안정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료예요, 경제예요, 교육이에요, 정치예요,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그 다음에 뿌리 깊은 이민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말레이시아 이민 많이 가더라고요. 네, 말레이시아 이민 많이 가요. 근데 말레이시아 이민이라는 건 그런 어떤 이민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서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옛날에 자꾸만 우리가 왜 백호주의 그런 얘기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살면서 백호주의 느끼세요? 느끼세요? 저는 못 느껴요. 근데 maybe 생각해보면 20년 전, 25년 전에 내가 maybe 그때 느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었던 기득권 애들, 주류 애들이 이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거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기득권 세력을 퇴색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호주 애들이 아시안이 없으면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민 역사 오래돼서 그 이민 역사에서 우리가 중국 애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구나. 아시안 애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구나. 그런 이민 역사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민은 더 잘 사는 나라, 내가 살았던 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를 가야지 더 못 사는 나라는 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는 사람도 조금 이해를 못해요. 자,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이거는 12가지인데 이거 오늘 제가 죄송한데 다 못해요. 이걸 하면 한 답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식량, 자원, 환경 이거가 다 만족되는 나라는 저는 호주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새도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호주라는 거예요. 우리 그 좋은 나라에 지금 살고 있고 아까 제가 인구 얘기를 잠깐 했는데 2,300만이에요 지금 2,300만 인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주별로 보면 이렇고 그래서 어쨌든지 가장 큰 데는 제1도시가 시드니고 멜번이 제2도시고 그 다음에 브리스베인이 제3도시예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다 ABS 자료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예요? 자 여기 보시면 2050년까지 인구가 4천만이 된다고요. 이 자료는 여러분들 제가 그냥 헛소리 하는 거 아니고요. ABS 자료예요. 네? 여기 통계청 자료예요. 그 다음에 자 재미있는 거는 저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거예요. 지금 퀸슬랜드가 각광받는 이유. 자 뉴사우스웨일즈는 연마다 지금 16,000명이 나가요. 네? 전체를 다 보세요. 퀸슬랜드처럼 인구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제일 많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퀸슬랜드에 사는데 여러분들 여기가 왜 퀸슬랜드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네? 호주 주를 보세요.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그 다음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뭐 노던 테리토리, 뭐 ACT,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탈 테리토리, 그 다음에 밑에 타스마니아. 근데 여기 중에 랜드자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퀸슬랜드뿐이 없잖아요. 퀸슬랜드 뜻이 뭐예요? 네? 여왕이 땅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여왕의 땅.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조금 호주를 조금 많이 다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그러면서 제가 느끼고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주의 모든 주나 도시 이름 그 다음에 길 이름 다 의미가 있어요. 없이 지어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퀸슬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걸 아세요? 이거 애들이 그 뭐 지리 시간 배운대요. 옛날에 뉴사우스웨일스가 없었답니다. 이게 다 퀸슬랜드 땅입니다. 자, 퀸슬랜드는 그대로 퀸이 찍은 땅이에요. 응? 영국의 여왕 퀸이 맨 마지막에 영국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가 뭘 어떻게 되든지 그러면 살고 싶었던 땅이 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저는 참 희한한데 여러분들 그 호주는 이거는 뭐 저의 사견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나름대로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이런 공부하는데 시간을 쓰니까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요. 호주는 부가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4,700만이 사는데 2,200만이 다 수도권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부가 밑으로 대전, 부산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 수도권에 몰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옛날에는 뉴사우스웨일즈가 제일 잘 살았어요. BHP가 있었을 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빅토리아로 갔죠. 그래서 왕성하게 제조업을 많이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뭐 포드고 뭐고 다 죽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뭐 인구가 40만 분이 안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간 게 웨스트로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지금 호주에 가장 부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호주 부의 30%를 담당해요. 그래서 웨스트런 오스트레일리아를 가면 웨스트런 오스트레일리아의 웬만한 밀리오네어 이런 사람들이요
상태가 조금 약간 건방져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땅덩어리도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장 크죠. 그러면서 가장 큰 부를 얘네가 담당하기 때문에 호주의 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얘네가 그렇겠는데 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금 그 호주의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막 찾고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요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면 특수 용접하시는 분들 있죠. 그 용접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보면 가장 빨라요. 특수 용접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지금 웨스트로스에 있는 사람 거의 많이 없어요. 많이 나오세요. 그렇지만 여전히 공사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가 있는 곳이 북부 퀸슬랜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가장 많이 앞으로도 지금 뭐 광산업이 나쁜 거 저도 알아요. 광산업 나쁜 거. 그렇지만 여러분들 광산업 나쁠 수밖에 없는 거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자 중국 애들이 그렇게 다 많이 중국 애하고 인도 애들이 그렇게 많이 사다가 파는데 파는 나라가 어디예요? 유럽과 미국인데 유럽과 미국의 경제가 뭐 지금 좋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좀 살아났지만 그거 팔 데가 없으니까 사가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광산 자원들을 어디다가 쟁기고 있으라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퀸슬랜드를 그렇게나 여왕이 가장 찍었다라는 거는 여기에 지금 내재해 있는 자원을 가장 많이 봐요. 퀸슬랜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퀸슬랜드는 뭐가 있냐면 자 호주에서 그 어떤 도시도 여기가 지금 브리스베인이잖아요. 골코란 말이에요. 선샤인이란 말이에요. 예? 위로 1시간 밑으로 1시간을 갔는데 다 비행장, 공항이 있는데 그것도 다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시드니 없어요. 시드니에 울릉공에 공항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이게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갈 건데 저는 호주의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중에서 가장 큰 거를 뭐로 보냐면 공항으로 봐요. 그쵸? 도로는 준비하면 되지만 공항을 한번 개비를 하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예요. 그냥 땅이 있다고 공항에 오는 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공항 밑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밑에를 그 연약 지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밑에를 다 강화시켜놔야지 하거든요. 비행기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anyway, 그래서 공항이 가장 큰 건데 자 브리스베인이 호주에서 가장 큰 공항이 되는 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신문에다 열심히 해도 안 보시니까 속상해. 호주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가장 큰 공항이 브리스베인 공항이에요. 시드니 공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부가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옮겨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퀸슬랜드의 20년은 완전 브라이트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시드니는 보지도 마시고 보시지도 않겠지만 멜본도 보시지도 말고 이 도시에서 여러분들 제가 단언을 하는데요. 20년 동안 움직이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만큼 기회랑 뭐랑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해갖고서는 뭐 공부가 어떠니까 멜본 뭐 자식을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면 그렇지만 칼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멜본을 취향을 합니까? 작년 3월로 끝났어. 안 떠요 이제 더 이상 칼이 직항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브리스베인의 직항이 계속 또 오히려 3편에서 4편으로 지금 늘었죠. 예? 그러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여기 앞으로 프라미싱한 게 많아요. 그래서 프라미싱한 거를 대충 조금 꼽아보면 당연히 뭐 자원이 지금 안 좋다라는 거지만 많은 자원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퀸슬랜드가 소가 제일 많아요. 캐틀이 많죠. 그 다음에 여기 사탕수수 뭐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관광이죠. 그 다음에 보는 거가 여기가 뭐냐면 보건이에요. 전부 다 여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선샤인 코스트, 골드 코스트 전부 다 이제 너네 아픈 사람들이요 따뜻한 퀸슬랜드에 와서 병원에서 있어라 이죠. 좀 지나갈게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아까 제가 펜션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65세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5명이 텍스를 내면 1명이 베니핏을 받아요. 그런데 2020년이 되면 3.5명이에요. 그리고 30년이 되면 2명이 1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나라가 호주예요. 그런데 이런 지금 스트럭처 안에서 당연히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다들 저도 30살에 계속 저는 30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것도 되더라고요. 자,
중국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호주의 투자는 부동산 투자는 이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봤었을 때 말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중국이 호주의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다른 사람들 얘기 필요 없어. 내가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해안이 있어야지 앞으로도 내가 그래 호주 부동산은 계속 오를 거야 아니면 이제 멈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모두 다 사람들이 다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6가지로 반드시 앞으로도 계속 된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기준치의 9배가 넘는 공해를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유엔의 기준치의 9배가 넘어요. 중국은 재작년부터는 이제부터 한 명이 아니라 더 낳게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서부터 인구가 줄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걔네 죽는 거는 뭐 미미하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하나뿐이 안 낳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그 하나뿐이 안 낳는 애를 죄송해요. 내가는 여기 이게 히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컨트롤할까. 하나뿐이 안 하는 애들을 이렇게 공해가 많은 거기에서 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쇼핑센터를 가면 애들이 없다 그러죠. 애들을 전부 다 집에 넣어놓고 쇼핑센터를 안 냈구나. 그런 정도죠. 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바로 이거예요. 공산당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 정부를 애들이 기본적으로 불신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고 해외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해외 투자를 하는 거에 어땠냐면 중국이 상하이하고 북경의 부동산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몇 배가 올랐는지 아세요? 2010년까지 그 7년 사이에 11배가 올랐다. 네? 11배가 오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012년에 만들어 정책이 뭐냐면 1가구 2주택을 더 사면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옛날에 중과세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세금을 때리는데 해외 투자는 거기에 넣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해외 투자를 한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섀도우 뱅킹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중국의 대도시보다 지금 시드니가 저렇게 올랐어도 시드니 부동산이 더 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드니는 얼마냐면 보세요. 80 스퀘어를 만약에 80만 불이라 그러면 1 스퀘어당은 얼마예요? 10,000불이죠. 그런데 지금 상하이는 어떻게 되냐면 상하이에는 3만 불이에요. 스퀘어당. 그러니까 여전히 3배, 동시배에 비하면 여전히 반은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여전히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를 한다는 거고, 아까 중국 증시의 폭락 이후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대륙애들이에요. 대륙애들의 시야를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주, 아프리카, 인도 이런 나라에다가 왜 투자를 합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인도에다 왜 투자를 해요? 옆 친구들이 아프리카에 투자하면 네가 미쳐 더럽게 미쳤다는 거예요. 왜 투자를 합니까? 세 나라 다 공통적 자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원이 한 톨도 안 나는 나라인데 그 자원의 중요성을 별로 생각 안 해요. 제가 보면 자원은 인간은 쓰기만 해요. 인간이 자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대체 이러지 말고. 자원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호주, 중국 애들은 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섀도우 뱅킹이라는 건데, 이 섀도우 뱅킹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잠깐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대충 떴죠. 이 그림자를 보고 소란 난 줄 알아요? 그림자를 보고 모르죠. 이게 말 그대로예요. 섀도우 뱅킹은 그림자 금융이에요. 뭐냐면 한국 지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작년 초부터 캐나다가 중국 투자 이민을 전격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애들이 전부 다 우회를 하는 거가 지금 호주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냐면 8만이에요. 어플리컨트가 8만인데 그 8만 4만은 수속 중이었고 4만은 어플리케이션을 넣어놓은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거를 전부 다 리젝트했어요. 근데 걔네들은 전 세계에 지금 GFC가 2008년에 터졌는데 2008년에 GFC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세계의 대공황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요인을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밝히는 요인은 바로 이 섀도우 뱅킹. 이게 뭐냐? 중국의 그 나라에서 현지에서 내가 돈이 100만 불이 있어. 그리고 은행에서 나한테 200만 불 빌려줘야 돼. 근데 1000만 불 막 억불을 빌려줘.
말도 되지도 않게 엄청난 거. 그거를 밖에 나가고 달러로 해외 부동산을 엄청나게 샀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엄청난 호수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섀도우 뱅킹은 뭐 젊으신 분들이 조금 공부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거 제가 너무나 많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부동산 이제 올해가 내가 9년째인데요.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가장 핵심으로 잡는 게 결국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9년 동안에 배운 게 이거예요. 부동산은 이자율과 환율의 싸움. 여러분들이 지금 이자율이 14% 15%면 여기 안 오세요. 부동산 사는 사람 있어요? 안 삽니다. 안 사요. 18% 19%면 부동산 안 사세요. 그거를 감당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어쨌든지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한국 경제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고 급하면 만불이 모자라? 엄마 만불 좀 보내줘 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환율이 1,000원일 때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엊그저께 환율일 때 840원일 때하고는 상황이 틀리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지 경제학자들은 호주 환율이 계속 약세일 거라 그러죠.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0.6은 지금 0.7 정도 돼요. 이건 뭐냐면 미국 환율에 비해서 1이고 우리가 지금 0.7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0.6은 당연히 내려가고 0.5까지도 가요. 들리는 소리가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거가 무지무지 중요한데 여러분들 환율을 있잖아요.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이 있으면요. 환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800 얼마 쪽의 환율이 언제쯤이었는지. 2008년? 자, 니얼리 2008년이면 2008년, 2007년이었을 거예요. 니얼리 10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율은 이렇게 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플럭츄레이션을 하는데 환율이 내려갔다 이게 갑자기 이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내려가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고 환율이 1,000원이 넘으면 호주 시장이 내가 아무리 좋고 식량 환경 듣지도 않아요. 환율이 1,000원이 넘으면 다 사람들은 미국 시장 그냥 그냥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호주 부동산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더 막 뭐 부동산 잘하고 막 똑똑하고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이민자가 워낙 더 많기 때문에, 자, 저는 제가 앞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환율의 폭이 있는데 그 시절은 제 앞으로 10년 동안 더 오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한 2, 3년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제 올라가겠죠? 또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선을 또 탄다고. 그러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 이게 10년이나 길면 15년 만에 지금 한 번 오는 찬스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환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호주에서는 어떤 사업이 잘 됩니까? 우리 이민자랑 관련이 있는 사업 중에서. 그렇지. 또 부동산 너도 또 또 우리 재밌게 합시다. 저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목적은 어쨌든지 손한나 얘기를 들으러 오셨으니까 저로부터 많은 거를 뺏어가는 게 잘하는 거잖아,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면 힘이 들어서 그냥 빨리빨리 끝낼 거예요. 자, 또 볼펜 좀 하지 마봐요. 또 볼펜 딱딱거리지 말고. 자, 또 관광, 그렇지. 관광, 유학 자기 하지 말라니까. 또 부동산, 또 뭐 있을까요? 유학, 교육 사업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이때까지 그동안에 봤으면 대부분 유학원들 문 닫았던 거가 1,000원대, 그러고서는 그때까지도 막 버텨. 근데 900원대 되면서 문 닫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보시면, 저도 뭐 이렇게 여기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전 세계는 지금 전부 다 실업률 때문에 잡이 없어요. 호주는 6.4%예요. 한국은 3.5%예요. 에? 한국이 3.5%야? 한국은 가정주부, 고시생, 그 다음에 대학원생, 사법연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실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3.5%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실업률을 계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없다 그래요. 가정주부가 돈을 안 벌고 싶어서 가정주부예요. 그런 나라예요. 어쨌든 근데 일단 수치상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주 달러가 도대체 이렇게 계속 약세인 거는 부동산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이렇게 약세이면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을 수 있는 돈은 10만 불뿐이 안 되는데 이제는 15만 불, 12만 불을 들고 올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호주 부동산에 더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호주 부동산에는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들을 하는 거예요. 퀸슬랜드에 뭐 중국 부동산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뭐 시드니하고 멜번하고 부동산은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걸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건 뭐냐면요. 요 빅토리아예요. 빅토리아는 멜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해외 사람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고 여기에다가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그 취득세가 보통 여기하고 빅토리아는 보통 한 4에서 4.5% 정도 돼요. 그거는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딱 나누는 건 아닌데 대충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플러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할증료라는 걸 내야 돼요. 네? 그게 3%를 더 받아요. 기존 인지세 외에 3%, 구입가의 3%, 그러니까 결국 7%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멜번이 점점점 투자자가 많아지겠습니까? 이 3%를 누가 더 내고 싶겠어요? 중국에는 당연히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작년에 여러분 자 G20를 여기서 했는데 브리스베인에서 했잖아요. G20를 했는데 시드니하고 멜번은 뭐 거기서 경쟁을 안 해놓고서 그냥 갑자기 브리스베인이 된 게 아니에요. 세 개 도시가 다 각축전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브리스베인으로 낙찰을 받았다고요. 지금 중국 애들은 중국에서 호주에다가 여행 아이티너리를 만들면 제일 먼저 오는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골드코스트예요. 첫 번째 브리스베인. 시드니가 아닙니다. 브리스베인 찍고 골코 잠깐 찍고 시드니 내려가. 우리가 지금 브리스베인을 먼저 찍어요. 우리는 아직도 시드니 왔다가 오페라하우스 봐야 돼요. 그렇죠? 조개 껍질을 봐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다못해 아식에서도 시드니하고 멜번의 부동산 가격은 너무나 저가다고 얘기를 했고 부동산 뭐 중국 애들이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이 세세한 숫자는 다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 2015년을 살고 있어요. 시드니에서 올림픽을 할 때 2000년에 전부 다 얘기했어요. 부동산이 크레이지다. 더 이상 안 오른다. 예? 2000년에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시드니 부동산은 요 근처에 50%는 다 미니멈이고 어떤 거는 더블 치는 데도 많아요. 2, 3년 사이에. 네? 그런데 그래서 호주에서의 부동산은 항상 7년 주기라 그래갖고 7년마다 이때까지 부동산이 더블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2024년에 지금부터 9년이에요. 생각보다 많을 것 같지만 올림픽 한 것도 15년이 지났는데 잠깐이에요. 여기에 에버리지 프라이스, 미디엄 프라이스는 밀리언이에요. 브리스베인 밀리언이에요. 오케이? 이건 뭐 여기 이거는 자료에 이거는 내셔널 애니얼 뭐 이 자료에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시드니는 1.8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미디엄 프라이스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 동네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브리스베인을 한다 그러면 광역 브리스베인을 다 따지기 때문에 거의 40km, 50km 반면까지 다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당연히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고 싶은 거, 부동산을 이제 다들 사고 싶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으셔가지고 하는데 지금 점점 부동산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은행이 대출을 팍팍팍팍 안 해주려고 해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작년에 갔으면 내가 50만 불을 꿔줄 수 있었는데 지금 가면 maybe 한 42만 불? 뭐 그렇게나 확 줄었어요. 자, 은행은 뭐냐면 그동안 뭐 시드니에서도 그렇고 돈 많이 벌었으면 누구든지 돈을 많이 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지금 은행은 굉장히 타이트한 시점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굉장히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프로퍼티 샀거든요. 그러니까 열어놨다가 이거 뭐야. 그래서 이제는 많이 줄이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는 거에서 자 여기를 지금 보시면 NAB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2015년 8월 10일 0.29를 인상한다 그랬어요. 이자율을. 그러니까 0.3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한 4.5 되는데 4.8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은행 보실래요? 자, ANZ도 0.27, 그냥 0.3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CBA도 마찬가지. 다 올라요. 다. 맥쿼리 이래요. 다 올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부동산을 사시는 거는 호주에서 뭐냐면 사실은 그냥 부동산에 있는 픽스처 이거를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은 숫자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페이퍼웍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해갖고서는 대출을 받는 그 시점에 페이슬립 없어, 뭐 없어, 텍스낸 근거 없어, 안 해줘. 어? 그때 해갖고서는 뭐 우왕좌처 얘가 갖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잖아요.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은행을 가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를 하나를 사고 싶어갖고 봤는데 50만 불짜리 봤는데 한 80%를 40만 불을 꾸고 싶어. 그래서 은행을 가시면 이렇게 Asset and Liability Statement를 적으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 갖고 있는 내 자산들 다 적고 내가 여기서 쓰는 돈들 다 적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바보처럼 남들이 그 앞에 있는 그 뭐야 은행 텔러가 이렇게 보기에 내가 막 집에 펜트하우스 같은 거 살고 이러면 저 사람이 난 좀 멋있게 볼까 싶어 갖고 막 여기에서 1,000불 내는 거를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쉐어도 주고 뭐 이래서 내 포션은 100불이나 200불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근사해 보이려고 여기다가 1,000불을 써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다 익스펜스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은행은 이거 전체 더해요. 내가 갖고 있는 러스. 그래서 라이빌리티와 익스펜스를 다 빼요. 그러면 여기가 10만 불이야. 그리고 여기가 5만 불이야. 그러면 여기 10만에서 5만 빼면은 5만이죠. 그럼 5만에 대충 곱하기 10배 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부분 맞아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올릴 대로 올려놓고 여기는 줄일 대로 줄이셔야 돼요. 그런데 저처럼 그 앞에 있는 텔러한테 한번 쪽팔리는 거 싫어갖고 여기는 이빨이 올려놨다. 아니 여기에 행거는 저거야. 근데 뭐 익스펜스가 8만 불이야. 10만 불 버는데 8만 불이야. 그러면 2만 불뿐이 안 되니까 20만 불뿐이 못 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바짝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고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예를 들면 뭐 해갖고 인베스트먼트를 했는데 다달이 내가 뭐 2,000불씩 나오는 돈이 있다든지 뭐 하여튼 간에 아직은 조금 그걸 들어줘요. 아직은 그래도 호주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그래서 하다못해 엄마가 내 통장에 돈 들어오게 해라. 근데 다시 빼서 엄마를 주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트랜잭션이 조금 있게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다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으셔야지 이제 뒤로 가면서는 은행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거는 어비어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많이들 준비를 해놓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 부동산의 특징하고 오프 더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으면서 호주에는 증여세, 상속세가 없습니다. 아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중국 애들이 이 나라에다가 왜 투자하냐고. 아까 저기에다 진짜 하나가 빠졌는데 이거예요. 호주는 증여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상속세를 많이 물려주는 나라가 상속을 많이 물려주는 나라가 호주예요. 개인당 에버리지가 50만 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을 둘을 낳는데 100만 불의 입산을 안 하고는 아버지는 에버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여러분들 보시면 퀸슬랜드에 막 30살 이런 애들이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끝도 안 보이는 저 땅이 다 자기 땅이라는 거 그거 맞아요. 네? 여기는 그거를 자기가 도박하거나 뭐 마약을 해갖고서 날리지 않는 한 증여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단 부모한테 받을 때 내가 받을 때 그 땅의 명의가 아버지 로베르토에서 내 이름으로 바뀌니까 그때 그거를 한 거에 대해서 취득세는 내죠. 취득세는 해봤자 4% 5%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증여 상속세가 포션이 높으면 40%란 말이에요. 근데 5% 빼고 나서 35%로 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한국의 많은 자금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호주는 또 하나가 사실은 여기에 또 빠졌는데요. 호주는 보유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어. 2천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꼬박꼬박 살고 있으면서 호주 정부에다가 세금 내본 적 있으세요? 호주는 재산세,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보유의 분에 대해서 보유세를 묻지 않는 나라예요. 이거를 갖고 저희가 이번에 시드니에서는 한우 정경 포럼이라는 걸 해서 호주에 한국에서 뭐 이렇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제가 이제 뭐 그런 뭐 주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그거에 깜짝들 놀랐더라고요. 어떻게 보유세가?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지자체의 가장 큰 수입원이 바로 그거예요. 호주는 없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내 집 60만 불 갖고 있는 거에 재산세 용지 60만 불에 대해서 몇 프로 내본 적 있냐? 없어요, 호주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도금 제도예요. 호주는 중도금 제도가 없습니다. 1차, 2차, 3차 중도금 내라는 거 없어요. 처음에 계약하고 잔금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세컨핸드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보다는 조금 제가 알고 있겠지만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세컨핸드를 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 분양을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분양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는데 후분양은 지금 시드니 호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지어놨는데 지금 파는 게 어디 있어요? 집이 모자르는데. 그게 우리한테 찬스에 안 와요. 그런데 선분양, 그래서 그 선분양이라는 걸 우리가 오프터 플랜이라고 해요. 그 오프터 플랜에는 지금은 8%만 내고 그리고 완공할 때까지 잔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은 영주권자는 아직까지는 80% 빌려주는데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이 자꾸 쪼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80%라는 얘기는 조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70% 정도 융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세요. 그래서 70% 정도라고 생각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산다고 그래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브리스벤 얼마 오른다고요? 도대체 1년에? 이건 제 데이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1년에 지금 17% 오르는 시장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2년 그 부동산을 샀는데 내가 50만 불짜리를 지금 샀어요. 그럼 2년 있다가는 34% 올랐으니까 30% 올라갔다 해도 65만 불이 되잖아요. 앉아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2년 동안에 가만히 있었는데 15만 불을 맞추겠어요. 생돈이. 그렇죠? 그렇게를 해서 가치 상승, 캐피탈 게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전매예요. 이게 무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50만 불짜리를 샀어. 근데 세틀이 2016년 말이야. 근데 내가 2015년 말에 지금